네, 오늘은 보건당국의 대국민 브리핑이 조금은 짧았네요. 지금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한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2년 전에 잠적했다가 지난해 7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 대리. 이 입국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라는 질문이 통일부 장관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조성길 대사대리 한국 입국 사실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 장관은 이 사실이 공개될 거라는 걸 사전에 알았습니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유출입니까? 의도적인 공개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혹은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관여하거나 또는 의도를 갖고 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까닭없는 혼란을 만드는 거다 생각을 해서 적어도 외통위에서만은 그런 이야기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부위원장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있죠.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그제 한 언론을 통해서 JTBC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됐는데 어제 후속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MBC도 또 이런저런 취재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입국 사실이 공개된 게 최근에 여권이 뭔가 위기 상황,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타이밍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분에 대한 입국 사실을 굉장히 좀 관리했을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통일부 장관 발언을 들어보면 난 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거는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입장도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그 지금 이 정보가 이렇게 유출된 경위를 보면 조성길 전 대리 대사의 부인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딸 때문에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는 건지 또 본인이 여기 있다는 걸 공개한 게 딸한테 신변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고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정부가 이것에 대한 공개 여부에 어떤 식으로든 좀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인영 장관의 답변과 상관없이 김연아 비대위원은 그런 이면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의도적인 공개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경진 전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을 두고 의도적인 공개일 가능성이 적다. 예, 매우 예. 적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하태경 의원한테 좀 당내에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 SNS에 올리게 됐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7월에 이제 이 대사대리가 부부가 입국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8월에 작년 정보위에서 이 이은재 간사가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 후쯤까지는 사실 우리 정보당국이 국회의원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알고 보면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난해 8월 국정원이 예.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서로 간에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남북
북한 간에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은 있지만 큰 틀에서 화해와 어떤 평화를 지향하는 이 맥락 속에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다고 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거나 무슨 남북 관계에 무슨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도 아니고 이 이슈가 또 국내 정치에 시끄러운 이슈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폭발력이 큰 이슈도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늘 한국일보나 MBC에서 나왔던 그 얘기가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어떤 내용의 그러니까 보도죠? 그 부인께서 사실은 따님을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오고 예. 싶다. 그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집안이 대단히 좋고 외교관 집안들이고 그 한국으로 같이 따라오지 않은 따님은 17살인데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마음속에 대단히 강해서 사실은 남한으로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부부가 안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저런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그 보도도 맞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하태경 의원이 명확히 당내 지도부한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좀 분석 가능한 상황들이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뭐 기자 세계에서는 이른바 물을 먹인다, 물을 먹는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특종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혼자 특종을 하면 다른 기자들은 물을 먹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종 기사를 쓰게 되면 제가 물을 먹는 건데 보통 이런 기사를 처음에 보도하게 되면은 그 과정은 여러 개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어떤 귀띔 같은 거는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게 한번 있는데 한번 알아봐. 한번 알아보면 뭔가 있을 거야. 뭐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확인해 가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죠. 네. 마침내 권위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그 사실이 맞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건데 뭐 이번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부인이 뭐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왜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 부인과 또 그 기사를 보면 따로 있다. 또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네. 저는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 원래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뭔가 조금 더 그동안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북미 관계라든가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또 좀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성길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커밍아웃 해야 되는 정보였는데 그동안 어쨌든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좀 염두에 두고 잡고 있다가 저는 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그동안 의도적으로 잡고 있다가 그걸 좀 느슨하게 한 건 분명히 좀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유출하게 된 또는 커밍아웃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사실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연 그런 의사 표명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거나 또는 북한에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해서 보호망이 돼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이제 국감에서 조금 더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해명이나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김경리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 당내에다 이게 나는 언제쯤 알고 있었고 또 이런 사실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어제 시작이 됐는데 어제와 오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피살 사건. 오늘 통일외교위원회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이 크게 거론이 됐는데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심야에 열렸다,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시간 지각했다. 그래서 늦게 열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네요. 일부 언론에서 우리 통일부 장관이 23일 새벽 11시에 소집된 긴급 안보 관계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소집 연락을 11시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그래서 않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늦는 바람에 사실 12시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시에 늦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보도는 뭐 잘못된 보도로 보입니다. 그럼 통일부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강구했습니까?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중단된 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갔었고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서 통일부의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들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채널을 활용할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그 채널을 활용한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채널을 활용할 생각을 제가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인영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특히 해경이 농림해양수산이 또 소관부처이기도 하고요. 오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과연 피살된 공무원이 30km나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피살된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가능했느냐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해경 책임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인이 저 정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게 되면 쉽지 않지만은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대를 탈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의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잦은 월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은 잦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 해양경찰청의 발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무소속 얼마 전까지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만 복당이 허용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바로 이 월북과 관련한 이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가족들은 절대 월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경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의 첩보, 우리의 정보 판단이 맞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월북 여부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실종된 첫날은 월북할 가능성이 적다,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월북이라는 말이 자진해서 스스로 북한으로 갔다는 그런 월북이 아니라 단순하게 북한과 우리와의 경계를 넘어간 것이다. 그런 뜻으로 했다. 이렇게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야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쏟아냈고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해야 했는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우리.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월요일 날 이제 해경이 주도하에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 하고 아마 그 해류 그 유동 시스템을 판단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조류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최초에 그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보고받고 그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이제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그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이제 그 국제상습통신망은 한 건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 진짜 놀라운 사실이네요.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처음에는 월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해경도 실종됐으니까 이거 실종하면 수색을 누가 합니까? 군이 합니까? 해경이 합니까? 네, 해경이 합니다. 해경이 하죠. 당연히 예. 실종되고 실종 신고를 받았으니까 해경이 월북한 것은 모르겠죠. 당연히 어디서 실종된 줄 알겠죠. 그래서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색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날 오후 3시 30분쯤 보니까 우리
다양한 경로의 첩보망에 의해서 북에 있다.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예, 조금 그럼 의원님 이거 제가 오보 아닙니까? 예, 지금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그냥 북으로 갔을 확률이 있냐 이제 이렇게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조금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북측으로 표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냐 이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 조류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을 저는 그렇죠. 받았고요. 그럼 이게 국방부에서 예. 정확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월북이 이제 자진 월북이냐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북으로 갔을 확률이 있느냐 이런 것을 첫날은 확인은 그걸로 한 겁니다. 네네.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이거 분명한 오보니까 예, 명확하게 예. 바로 잡도록 바로 그렇게 잡아야 요청을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희 의원이 뒤늦게 이거는 오보니까 바로 잡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들어봤더니 처음에 오전에 저렇게 답변한 내용을 듣고 쓴 기사들이 오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날은 분명히 첫날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한 건 아니네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물었더니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사는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돌아가신 분께서 월북 의지를 가지고 월북을 했느냐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그중에 하나의 쟁점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첫날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도 뭐 감청을 통해서도 무슨 특별한 상황을 보고받지를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공무원 하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장관이 아마 이게 부하들에게 물었을 거고 부하들이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그 상황 보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가 하는 것이 이게 표류된 어떤 신체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라고 설명한 장관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장관께서는 지금 저 질문의 맥락 또 답변할 때 이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의 맥락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월북 논쟁으로 바뀌었다. 피살이 핵심인데 월북 논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의 좀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관의 발언 그렇게 기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첫날은 첩보망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뭐 그것을 굳이 월북이라고 인지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걸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갖고 여당 간사는 지금 본인들이 월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정말 사실을 다지기 위한 이렇게 규정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피살이라든가 안타까운 죽음이 월북이면 당연한 거고 월북이 아니면 우리가 애도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월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빨리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자녀들이 대통령께 이제 친필의 서한을 오늘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공개돼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범죄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월북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여당 간사가 그것도 나서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갖고 이게 월북인 걸 다시 한번 다지게 하거나 하는 이런 재확인을 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오히려 그 유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월북과 관련해서 말이죠.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을 상대로 해서 또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어제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야당, 여당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합참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전에 들어온 기사에 따르면 시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은 음성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SI 그런 기밀 정보겠죠. 여기에는 없었다. 그런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다. 이렇게 합참의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 월북을 의미하는 지금 파트너에게. 질의하시는 것들이 사실 다 저희들 그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있었다. 월북을 예.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자, 여기 시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가진 않았는데 시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는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다라고 합참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어쨌든 그러한 SI 특별정보, 특수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갖고 북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밝히라고 국방부에 얘기한 직후에 국방부의 초기의 발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군이 어떻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저는 실시간 감청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에도 다 알려진 셈이 돼버렸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럽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격한 그리고 최초에 어떻게 구조를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사살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초기의 국방부 발표가 매우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국방부의 아쉬운 점은 초창기에 국방부하고 해경하고 정보 교환이 조금 잘 안 됐다는 점 하나 하고 처음에 해경이 갔는데 처음에는 안 들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북한군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하고 사살하겠다고 하는 경고를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 점을 굳이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주지를 시켜줬는데 정작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라든지 중요성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점 그런 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빨리 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국방부가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국방부에 어떻게 보면 이 안이한 어떤 준비태세랄까 이런 점들이 좀 비판받을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족의 마음 그 아픔 심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관계는 적어도 우리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또 발표한 해경이 발표한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 질문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북으로 넘어갔다, 뭐 월북 의사를 갖고 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북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왜 이 사람 돌려보내라는 그런 통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한테 인계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했었어요? 평상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이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뭐 표류자가 있으면 저희가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현재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한이요. 2019년에 자기 배가 표류해가지고 엔진 고장이 났는지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 일부분 더 쓸게요. 남쪽에 대고 그 국제 상선망 통해서 그 인계를 해라 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2019년 6월 22일 날 북한 어선이 또 울릉군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가지고 이 국제 상선 통신망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북한은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경은 북한에 못 알리죠.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우리 군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상선 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하고 끊어져 있었어. 자, 서 국방부 장관 이야기는 저희가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고 북에다 어떤 연락을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었다. 우리가 너희들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셈이 된다. 아마 이런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초기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첩보와 사실과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첩보 내용은 이제 이분이 월북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문제이고,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배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역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가는 국민이 없어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을 의지를 보여야 되고,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저는 통일부든 국방부든 북쪽에다가 우리 사람 하나 지금 실종됐는데 그쪽에서 발견되면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저는 첩보를 얘기드는 건 핑계라고 생각이 되고, 자꾸만 첩보를 얘기하는 것, 또 월북인 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의 핑계로서 너무 좋은 거죠. 월북이라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월북인이 아니냐, 첩보 내용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 자국민의 국민인데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생명 보존을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돌아가신 게 확인된 상태에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흔한 조명탄도 하나 지금 켜지 않고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하니, 이게 정말 시신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의 경고를 국방부가 제대로 인식하거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의미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과거에 월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왔던 이 선례만 생각을 해서 이게 사사로로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돌려보내거나 억류할 거다, 사람을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지금 저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첫 번째 실책이고, 두 번째는 하태경 의원 지적대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한다면 이게 해경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상선통신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 누군가는 듣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한 것은 어쨌든 과정에 어쨌든 우리 정부 전체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비판받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오늘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좀 일찍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